학원을 5개나 다니고 중간고사를 망쳤다면 이것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학생, 선생님, 학부모님? 이것은 학생만의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치동 학습 컨설턴트가 목격한 최상위 어머님들의 학습관리 비결 4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치동에서 모든 학생들이 다 공부를 잘할 것 같지만 제가 지켜본 결과 2가지 전형적인 학생 패턴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릴 때부터 탄탄하게 선행과 관리를 통해서 중학교 때 이미 최상위 학생이 되고 자기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최상위 학생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성적도 안정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주도 학습도 완성되고 공부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찬 학생입니다. 반면에 어릴 때부터 너무 과도한 선행을 시켜서 아이들이 힘들어한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과도한 선행을 했지만 성적이 중하위권 정도밖에 나오지 않게 되면 학생이 허탈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아니 이만큼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이것밖에 안 나오네 라고 허탈감을 느끼게 되고요. 고등 공부를 잘 못 따라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잘했지만 뒤로 갈수록 잘 못 따라가는 케이스입니다. 성적은 점점 하락이 되고 학생은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주변 친구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하는 것 같고 해도 안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점점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요. 입시에 대한 높은 피로감도 느끼고 결국 학습을 포기하는 케이스입니다. 과연 이 2 케이스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무엇일까요? 학생의 재능, 열심히 하는 DNA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어머님의 차이였습니다. 제가 본 최상위 학생을 만드는 진짜 결정적인 요인은 학원이나 선생님이 아니라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좋은 팀장이 있어야 좋은 프로젝트 결과물이 나오듯이 어머님이 바로 좋은 팀장 역할을 해서 잘 이끌어주는 학생들이 좋은 결과가 나왔고요. 즉 어머님의 학습관리가 학생의 성적을 매우 크게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본 최상위권 어머님들의 공통점은 크게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정보 파악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발로 많이 뛰어서 정보를 많이 수집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학원이나 선생님들을 세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학교에서 입시 결과가 좋은지 그리고 어떤 학원이 이 학교에 맞춤형으로 잘 가르치는지 그 학원에서 어떤 선생님이 자료나 교육 수준이 높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준비하는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는 무조건적으로 학원을 많이 세팅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합리적이고 날짜까지 고려해서 치밀하게 학원 세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학원에서 내는 숙제량, 그리고 숙제의 빈도, 그리고 학원의 이동 시간까지 다 고려해서 너무 많이 이동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원을 세팅하고 있었고요. 보통 학원을 다 세팅하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은 또 혼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자기 주도까지 고려해서 치밀하게 학원 세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좋은 선생님을 한눈에 알아보고 이 선생님과 신뢰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도록 잘 매칭시켜주는 능력도 좋았습니다. 사실 좋은 선생님이라는 것은 학생에게 단순히 교육만 해주고 문제만 풀게 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좋은 공부 방법을 힘들지만 알려주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 학생과 소통도 많이 하고 학생이 믿고 따르는 선생님들이거든요. 이런 선생님들 찾아서 계속 옆에 두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4번째는 뛰어난 소통 능력입니다. 사실 입시는 장기전이고 선생님도 많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뛰어난 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본 최상위권 어머님들은 정말 말씀을 정말 잘하세요. 아이하고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수준 높게 거의 심리학 박사처럼 소통을 하고 있고요. 설명도 잘하고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얘기하고 칭찬도 굉장히 많이 해요. 너무 잘한다. 이건 정말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많이 하고 학생이 많이 얘기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소통도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선생님을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잘하는 부분들 계속 말씀하면서 선생님도 신나서 가르칠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학생도 소통을 통해서 관리하고 선생님도 더 신나게 만들어서 좋은 결과가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상위권 어머님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사실 입시에 있어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보를 일단 많이 알고 계시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좋은 정보를 알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 아이에게 가장 잘 맞는 학원이나 선생님 그리고 시스템을 고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느 학교에서 입시 결과가 좋은지 그 학교에 어떤 선생님들이 계신지 그리고 이 학교를 대비할 수 있는 정확한 내신 학원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건 기본이고요. 그 내신 학원에서 선생님들 이름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어떤 교육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도 파악해서 여기에 맞게 배치를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입시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과거의 자료들이 필요 없어진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교육 과정이 변해서 이제 저번까지의 시험이 이제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빠르게 업데이트해서 어느 선생님이 자료를 더 잘 준비하고 있는지
커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그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학원들을 제대로 배치하기 위해서는 어머님 스스로가 각 시기별로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최상위 로드맵에 있어서 정확한 인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방학 때는 수학, 과학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내신에 있어서는 내신에 집중해야 되고 이런 명확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기 때문에 중간중간 방향성을 잃지 않고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학원을 합리적이고 정교하게 설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학원을 단순히 많이 다닌다고 효과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는데요. 왼쪽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을 6개 다니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일단 6개의 학원에서 모두 다 숙제가 나옵니다. 주요 과목은 숙제가 정말 많은데 이렇게 숙제량이 과다하게 되면 학생은 대부분 못하거나 혹은 급하게 숙제를 하는 거죠. 전달에 막 문제를 풀어. 당연히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일단 숙제를 다 못하면 그 학원의 효과는 굉장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학원을 많이 하게 되면 이동 시간도 사실 만만치 않아요. 준비하고 가는데 10분, 20분, 오는데 20분 이런 식으로 이동 시간을 계속 소모하게 되면서 공부 시간을 뺏게 됩니다. 그리고 학원을 많이 다니면 결국에는 자기 공부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혼자서 계획하는 능력, 복습하는 능력, 필기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위권 어머님들은 무조건 학원을 많이 다니는 게 아니라 가장 필요한 메인 학원을 한 3개 정도를 설정하고 있고 그 외에는 뭐 클리닉이나 과외라든지 작은 수업들을 적절하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학생이 소화할 수 있는 적정 숙제량을 할 수 있고 남은 시간은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동도 최대한 많이 안 하도록 설정을 하고 있어요. 괜히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을 많이 뺏길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가는 것보단 한 번 가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이동 동선을 짜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성적이 상승된다면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학원을 한 3개 다녔는데 전체적으로 성적이 잘 나온다? 어머님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학원을 6개 다녔는데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한 거거든요. 계속 학원 갔으니까. 밤 11시까지 가고 남아있고 억지로 숙제하고 근데 효과가 안 나와. 전체적으로 성적도 안 나오고 1등급도 안 나오고 2, 3등급 나온다? 그럼 당연히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일 많이 시켰는데 성과가 하나도 안 나와? 당연히 그 리더에게 위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많이 시켰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질 수 있고요. 그 후부터는 부모님 말을 잘 안 들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공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좋은 수업과 좋은 선생님들을 잘 고르고 이 선생님들을 정말 믿게 만들어요. 당연히 좋은 수업을 고르고 좋은 선생님을 고르는 게 첫 번째고 그 후에는 이제 학생에게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믿고 해보자. 선생님 말씀 이번에 꼭 믿고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학생이 그 선생님을 신뢰하고 그 선생님들이 시키는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지를 해준다는 거예요. 집에서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시키는 게 사실 힘든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운동 코치도 마찬가지죠. 오면은 막 기초 체력 훈련 시켜. 힘든 거 계속 시켜. 하지만 이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건데 학생 입장에서는 사실 이걸 하기 싫어요. 이럴 때 집에서 이 선생님에 대해서 계속 신뢰를 만들어준다면 학생은 좀 힘들지만 계속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생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계속 긍정적인 마인드를 보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반면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님도 계세요. 저 학원 왜 저렇게 안 돼? 선생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 아니 관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 이런 건 좀 부족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학생 옆에서 계속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학생의 의욕을 꺾어내려요. 그리고 학생도 계속 위구심을 가져요. 아니 이게 안 맞는 거 아닐까? 잘 하셔도 어머님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공부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하다 보면 무조건 힘들어요. 그때마다 선생님 잘 못 가르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치동이나 학군지 학생들을 보면은 선생님을 굉장히 깐깐하게 평가하고 이 평가에 의해서 그냥 공부를 안 해요. 아니 그 선생님 좀 이상하게 가르친대. 그러면 이제 학원 안 가는 거죠. 계속 학원만 바꾸는. 그리고 공부는 또 제대로 안 해. 이런 모습들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일단 첫 번째는 좋은 선생님을 찾고 그리고 찾았다면 그 선생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 그럼 불만을 얘기하면 안 되나요? 이건 아니고요. 이거는 반드시 선생님에게 따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것들을 적용할 수 있게 해야지 학생 앞에서 아니 왜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교육의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신뢰는 아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처음에 어머니께서 심어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소통입니다. 사실 입시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 선생님, 학원 선생님, 학생 이 모두가 같이 힘을 합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팀 스포츠와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사실 팀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학생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학생이 팀원인 거죠. 열심히 지원하고 좋은 수업들을 세팅하고 선생님과 소통하면서 학생이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팀의 리더를 맡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 능력이 정말 중요해요. 학생과 계속 소통해 주셔야 되고 이걸 가르치는 선생님에게도 계속 소통하는 게 좋습니다. 소통을 하는 게 막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학생에게 막 체크하면서 아니 이거 왜 안 해? 선생님들 막 뭐라고 하면서 선생님 왜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랑 계속 얘기하면서 이 공부는 좀 어떤 거 같아? 어떤 부분이 좀 힘들어?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서 학생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좋은 대화를 통해서 신뢰감을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들하고도 소통하는 게 사실 중요해요. 선생님 학생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선생님이 느끼는 거에 대해서 듣고 얘기하고 다시 학생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말을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좋은 소통은 또 아닙니다. 제가 보면은 부모님이 다 대신 해주시는 부모님도 계세요. 어떤 자리에 가면 부모님이 대신 다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사실 이러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학생이 얘기 안 하고 그런 거긴 한데 대신 이제 다 얘기하는 거죠. 너가 얘기하지만 부모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경우 보통 학생이 어떻게 변하냐면 점점 말을 안 하게 돼요. 소극적이고 잘 평가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계속 집에 있으면 상관없지만 학생이 학교에 또 가서 주도적으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단 학생이 말을 많이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칭찬과 감사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학생에게 칭찬해주고 선생님이 감사를 계속 표시하잖아요. 그럼 학생이 선생님을 또 믿어요. 선생님에게 또 감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학생에게 칭찬하고 선생님에게 감사하는 소통을 하게 된다면 학생도 열심히 하고 선생님도 자극받아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을 계속 보여줘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의 어머님을 제가 지켜봤을 때 진짜 말씀을 정말 잘하세요. 저는 무슨 상담 선생님이 나오신 줄 알았어요. 저한테 얘기할 때도 저를 막 치켜 세워주세요.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까지 이제 격려를 하는 거죠.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도 보면 굉장히 밝아요. 항상 열심히 하고, 항상 감사하고, 예의 바르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칭찬과 감사를 어머님이 많이 먼저 보여주셔야 이거에 맞춰서 학생도 열심히 긍정적인 마인드로 공부하게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 반대의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은 이런 패턴을 가장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첫 번째는 뭐냐? 아이의 일단 수준을 생각하지 않고 숙제량 고려하지 않고 그냥 풀 세팅하는 학생이 소화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고려하지 않는 거죠. 사실 어머님도 이렇게 처음부터 생각한 건 아니지만 괜히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냥 학원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과도한 학원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럼 점점 학생은 지쳐가고 효과는 떨어지고 피로도 높아지고 불만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좋지 않을 수 있고요. 계속해서 학생에게 압박과 잔소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이거 안 해? 집에 오면 복습해야지, 숙제해야지, 왜 놀고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과 잔소리만 반복하게 된다면 학생의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관계를 단절시키는 굉장히 큰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통제하려는 태도도 있어요. 이제 학원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선생님한테 계속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하면 선생님도 사실 의욕이 많이 꺾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자기 의지대로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냥 엄마가 시키는 걸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어머님이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보다 이미 실패했는데 그거를 선생님한테 계속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제 학생도 선생님에게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가도 엄마랑 똑같이 하니까 당연히 그 이후부터는 선생님이랑 엄마랑 어차피 똑같구나 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잘 따르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을 통제하려는 태도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거는 이제 어머님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제 포기를 잘 안 하려는 태도가 있어요. 그냥 다 시켜야겠다라는 태도인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이 학생이 모의고사도 시켜야 될 것 같아. 근데 내신도 준비시켜야 될 것 같아. 아니 뭔가 태권도도 시켜야 될 것 같아. 뭔가 회화도 시켜야 돼. 이러면서 다 시키는 거야. 학생이 뭐가 중요한지 뭐부터 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 시켜야 돼. 영어를 너무 잘해. 이제 수학해야 돼. 근데 영어 포기 못해. 영어도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포기 못하고 다 넣기 시작하면 학생 입장에서는 사실 과부하가 걸릴 수 있고 그냥 잘하는 것만 계속 할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 대표적으로 얘기해볼까요? 영어가 얘가 1등급이야. 혼자 할 수 있어. 이제 수학은 4등급이야. 그럼 당연히 영어를 끊고 수학을 시켜야 되는데 이 영어를 이제 이미 잘했으니까 많이 시키는 거야. 근데 수학도 시켰는데 수학도 많이 시켜. 그럼 얘는 점점 어떻게 돼요? 수학에 쓸 시간 없으니까 그냥 영어만 계속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포기 못하는 태도가 오히려 학생에게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모든 어머님이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이제 합리적으로 학원도 세팅하고 소통도 굉장히 좋게 잘하고
하지만 점점 학생이 문제가 생기면서 어머님도 점점 바뀌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계속 이제 안 하니까 잔소리 하는 거고, 선생님한테 잘 못 따르니까 선생님을 막 뭐라고 하는 거고, 못하니까 계속 더 시키는 건데, 사실 이런 부분은 더 안 좋은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바꿔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전교 1등을 만드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학생의 능력이나 기적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학원을 치밀하게 세팅해서 학생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주며, 좋은 선생님들하고 계속 신뢰관계를 쌓으면서 선생님이 원하는 공부 방식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학생이 뭔가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계속 소통해주고, 선생님도 격려해주고, 이렇게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하는 모습이 결국에는 전교 1등을 만들어내는 모습이었고요. 결국에는 부모님의 이렇게 조용하고 치밀한 노력, 뭐가 백조가 밑에서 발을 계속 구르는 그런 노력들이 사실 함께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학군지에서 전교 1등이 혼자서 공부하는 경우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면서, 이런 것처럼 모든 어머님들이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노력해서, 학생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매일 밤 11시, 12시까지 공부하고 틀린 거 고치고 힘들게 공부하는 것처럼 어머님들도 조금 더 같이 옆에서 힘을 합쳐서 노력해준다면 학생이 반드시 그 이전보다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